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9월 8일 금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를 보시면 가격대는 XRP 시세는 우선 680원대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확실하게 이제 지지라인을 여기서 만들려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건데, 자, 다행인 부분, 긍정적인 부분은 이 0.5달러, 이게 하나로 660원 정도인데, 이 시세가 이전에 약시재판 판결문이 나오면서 이 급등을 만들어내기 전에 위치하고 있던 단기적인 박스권에서의 저항 라인이었기 때문에 다시 지금 이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 저항 라인이 깨지지 않고 지지 라인 역할을 해주는지가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 라운드 피겨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시세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지 라인을 지켜줄 수 있는지 아니면은 밑으로 뚫려서 추가 하락이 나올지는 조만간 중간 항소 결과가 나오면 확실하게 방향성을 잡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오늘 영상에서 같이 살펴볼 건데, 그 전에 가장 최근에 나온 리플 관련 뉴스 하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P 모건이라는 미국 최대 은행이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디지털 예금 토큰 출시를 할 거라는 뉴스가 나온 거죠. 자, 이게 어제 비트코인의 깜짝 반등을 만든 재료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JP 모건은 국경 간의 결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금을 기반한 토큰 출시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인프라 개발은 완료가 됐고 이제 규제 당국 승인을 받으면 1년 안에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이 토큰 출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나오니까 일단 코인 시장이 반등을 만들어낸 건 반가운데 우리 리플 홀더들, XRP 홀더들은 리플이 이제 미국 최고 은행인 JP 모건과 경쟁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며 걱정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전부터 이 미국 의회 조사국에서 발행했던 리포트에서 세계 금융 송금 시스템에서 혁신 사례로 언급한 두 기업이 바로 리플과 JP 모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두 기업을 두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라고 이런 비유가 나왔었는데요. 자,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두 기업의 덩치에서는 비교조차 힘든 차이가 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송금 시스템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상호 운용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이 서로 치고받아서 하나가 꼭 죽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서로 나름의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에게도 딱히 상승력을 만들어내 줄 만한 기사는 아니지만 이게 리플을 짓누를 하방 압력을 줄 만한 재료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리플의 시세는 현재 지지부진한 모습, 지지라인을 계속 확인하고 다지는 모습을 보여줘서 우리 홀더분들께서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리플은 어제 설명해드렸던 SBI 그룹과 협력 체계를 맺으면서 동남아에서의 사업 계획도 넓혀가고 있고 최근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들도 계속해서 전해오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뒤에 있는 XRP 레저의 버전 업그레이드 이 부분이 당장 시세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는 아니지만 TPS 속도가 이 정도로 상승한다라는 건 분명히 긍정적인 뉴스고요.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되는 건 바로 이 거래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차트를 보실 때도 물론 이 캔들, 양봉이냐 음봉이냐 이 시세를 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더욱더 포커스를 맞춰서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 거래량, 거래 대금입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이 금융시장에서 어쩔 수 없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돈의 흐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리플이 8월 거래량이 4.6억 달러. 이 수치가 알트코인 중에 1위, 그것도 2위와 현격하게 차이를 벌리면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거래량이 많아지면 무조건 이 시세가 오른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 시세가 오른 코인들, 상승한 코인들을 보면 확실한 상승 전에 먼저 이렇게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항상 보여줬다라는 거죠. 이건 리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징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이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이슈는 바로 이 중간항소 이슈가 되겠습니다. 9월 1일 날짜로 리플이 법원에 SEC 항소 기각 요청서를 제출했고요. 오늘 날짜 미국에서의 9월 8일 이제 우리가 오늘 저녁 내일 새벽 넘어갈 때 관련 기사가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SEC에서 여기에 대한 답변서를 내놓을 겁니다. 자, 이것도 답변서를 내놓는다고 해도
XRP 시세가 크게 요동치지는 않겠지만 이 이후에 답변서까지 SEC에서 제출하고 나서 이제 법원에서 이 소송을 관장하고 있는 토레스 판사가 1차적으로 이 중간항소에 대한 승인이냐 기각이냐에 대한 결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2차 연방항소법원으로 넘어가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승인이냐 기각이냐 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도 승인이 된다라면 중간항소가 진행이 되는 거고 그렇다라면 지금 만들고 있는 0.5불 조금 위에서의 지지라인이 뚫릴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반대로 둘 중 하나에서라도 기각이 나온다라면은 중간항소 없이 이전에 토레스 판사가 예정해 놨던 정식재판, 배심원 판결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측이 제출했던 가능 날짜를 보면 현재로서는 내년 4월 20일쯤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면은 우리가 크게 걱정할 거 없이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데 1차, 2차 모두 승인이 나서 중간항소가 진행이 됐을 때가 사실 우리가 미리 대비해야 되는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XRP 리플의 3개월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이 삼각 수렴을 만들고 있고 지금 거의 끝자락에 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마지막 캔들을 보시면 이 밑에 저점을 높여가면서 만들고 있던 지지라인 위에 이 공간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지라인까지 하방으로 열려 있다는 건데 만약에 중간항소가 승인이 되고 진행된다라는 결정이 나오면 XRP 시세는 조금 빠질 수 있겠고요. 다만 이게 빠지고 나서 어디서 지지라인을 만들고 반등을 만들어내는지 이 마지노선이 0.39불이라면 이 지지라인 위에 있다라면은 충분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 흐름 안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하나로는 510원, 520원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라인을 지켜주고 반등이 나오면서 이 삼각수렴의 상단, 저항 라인을 뚫게 되면은 리플은 전고점으로 갈 수 있는 기술적 흐름에 와 있다라는 거죠. 이 같은 차트인데 좀 더 과거까지 같이 살펴보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방금 봤던 이 삼각수렴처럼 비슷한 삼각수렴을 끝내고 나서 상단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나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만간 나올 또 한 번의 급등 패턴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 이 시점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또 비트코인 반감기 내년 4월로 또 이게 예상되고 있죠. 이런 것들과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맞물린다라면 충분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리플에 투자하면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은 충분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너무 단기적인 관점에서 일봉에 일일비하지 마시고 멘탈 케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이 중요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미국에서 있고 또 9월 20일에는 기준금리 결정이 있죠. 현재로서는 동결할 거라는 시장의 예상이 지배적인데 이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현재 보여지고 있는 경제 지표들이 이 다음번 회의 11월 달에 있을 기준금리 결정 때는 다시 한번 재인상 가능성이 꾸물꾸물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결한다라고 하더라도 이후에 진행되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은 이 부분을 예측하면서 방향성을 잡고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을 때에도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카톡방에서 가장 빠르게 정보 전달해 드리면서 이 장세에 따라 우리가 취해야 되는 스탠스, 타점과 비중 알려드릴 거니까요. 혼자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미리 들어오셔서 이런 부분 받아보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리플 관련된 뉴스도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6531-7908번입니다. 제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가 이 카톡방을 운영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금전 요구 단 한 번도 없이 전부 무료로 운영하면서 정보 공유해드리고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개별적인 전략도 짜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 직접 들어오셔서 받아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